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제가 오늘 제 애들하고 아침 일찍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올해 76세 되셨고 한 열흘 전쯤에 아이통에서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긴 했는데 별일이 없기를 바랬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이혼 전에 뵀던 시어머님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에 어머님이 몇 차례 전화를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다가 제가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던 게 그때 그 목소리, 그때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어제 소식을 듣고 굉장히 하루가 참 먹먹하고 되게 헛헛했어요. 참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별거 없구나. 사실 저는 시부모님하고의 사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계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대면 그렇다고 해서 뭐 시부모님을 정말 막 이렇게 아주 싫어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누구나 다 그렇듯이 좀 불편했었고, 시댁에서 하루 더 자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애들 아빠한테 얘기를 아주 예전에 했었다가 그런 모습도 남편한테는 제가 되게 안 좋은 여자로 인식이 된 거고, 그 앞전에 신혼 때 좀 그런 시부모님이 금전적인 그런, 저희가 금전적으로 조금씩 도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제가 뭐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자랐던 그 부모님 그 환경에서는 되게 없이 사는 편이었어도 그 안에서 굉장히 아끼시고 남한테 손 안 벌리시고 좀 그러한 면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좀 너무 좀 대비가 된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초 때 남편한테 시부모님 싫다라는 말 딱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정말 이 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너는 내 부모님을 싫어하는 여자라고 딱 찍혀버리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다 그냥 이상한 여자가 됐고, 시부모님을 싫어하는 여자가 됐고, 그렇게 되었죠. 제가 자랐던 환경이 또 뭐
어떤 정이 있거나 관심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지지가 있거나 존중이 있거나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적이 아니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저만의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친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양부모님도 참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좀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님한테는 좀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받기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냥 저분들은 왜 저렇게 그냥 정이 없고 차갑고 받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까?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이 참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남편과 사이가 어긋나고 혹여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는 저 사람한테 얼마나 원망을 받을까 되게 좀 두렵기도 했어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게 훨씬 더 오래전에 오래전부터 그런 걱정을 제가 하고 살았었더라고요. 왜냐면 너는 우리 부모님 싫다고 옛날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저는 인식이 박혔던 여자였기 때문에 진짜로요. 이게 누구는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클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쌀벌할까. 그런 걱정을 좀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요. 그런 시뮬레이션은 좀 이렇게 돌려봤던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혼을 했어도 진짜 미래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예전에 시부모님이었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음, 갔죠. 근데 그러니까 애들 아빠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애들 아빠는 그래도 할머니 장례식장이니까 아이들이 와서 인사라도 해주길 바랬고 그건 당연한 거였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뭐 저희 이제 언니랑 형부한테도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일본 여행 중이셔가지고 차마 가보지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보위금을 굉장히 넉넉하게 좀 넣어달라. 굉장히 좀 많은 액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니의 부탁으로 그렇게 부의금도 전달해 줄 겸 다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또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미리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입구에서부터 쫓겨내 보내지진 않을까. 근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러면 어때? 어쨌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러 온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들 아빠한테 저도 내려간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애들만 차에 태워서 보내면 이제 데리러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중에 이제 저도 같이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죠.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붐비는 시간은 아니었어서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왔어요. 음, 참 신기한 게, 참 마음이 미묘한 순간이 2번이 있었거든요. 방명록에 제가 이혼을 안 했더라면 저도 상주의 자리에서 손님들한테 인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명록에 이제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있는 저를 본 거, 그리고 저를 시어머님 앞에서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만 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서 절 하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께 절을 하고 애들 아빠랑 다시 한 번 더 맞절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고모랑도, 그 고모가 한 분이 계신데, 고모랑도 별로 친하지가 않았어서 뭐 자주 볼 일도 없었지만, 근데 사실 고모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음, 그리고 근데 사실 또 고모가 걱정이 되기도 한 게 뭐냐면, 또 아들과 딸의 그 입장이 또 다른 거라, 또 고모가 또 시어머니랑 또 사이도 좋았어서 또 혼자 남겨질 고모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올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근데 그거 아세요? 참 이 장례식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허물어지는 듯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이 인생을 끝내면서 그 순간에 왜 인간은 그제서야 비로소 후회를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고모랑도 참 말이 참 안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무슨 한마디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이제 본인의 얘기만 하는 사람인 걸로 저는 기억이 나서, 참 대화가 힘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처음으로 고모 손을 잡았어요. 2손을 꼭 잡으면서 참, 그런, 이렇게 이혼한 거에 대한 것도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는 몰랐다가, 이번에 시어머니 쓰러지고 나서 고모도 정확한 내막은 이제 안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몰랐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굉장히 차갑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나 고모나 다 차가웠었거든요. 정이 없는. 근데 그 분들도 저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그러니까 저란 사람도 되게 차가운 사람으로 알고 계신 거죠. 고모도 그러더라고요. 저를 차갑게 봤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사랑받고, 물론 저보다는 사랑을 좀 그래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친정 엄마한테, 또 친정 아빠랑 또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어떤 그런 되게 차별, 오빠와 동생, 여동생과의 그런 차별, 그런 것들도 그랬었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또 워낙에 그 이제 아버님하고 고모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들, 되게 깊게 쌓여있던 그 상처, 것들이 아직도 한켠에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도 역시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물론 친정 엄마랑 사이가 좋았지만 되게 차갑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었고 그냥 내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이, 그냥 혼자 오랫동안 버텨온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는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였었겠구나. 나는 그게 나의 생존 방식이었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거를 요즘에 제가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고모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놓치고 산 게 많구나. 내가 왜 시어머님, 시아버님, 고모, 남편, 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원래 차갑고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뭐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고모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뒤늦은 건데요, 굉장한 힌트였던 거예요. 이거를 어쩌면 빨리 알았더라면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이렇게 차가울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를 내가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왜 물어봐 주지 않았을까? 왜 그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마음이 헛헛하고 먹먹해서 갑자기 뭔가 읽고 싶어져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잡아 들었어요. 예전에는 관계라는 챕터 부분을 읽었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희 친부모님이, 저희 친엄마는 제가 한 100일 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친아빠는 제가 한 6살쯤, 5살, 6살 돌아가셨고, 그리고 입양돼서 양 아버지는 13년에 돌아가시고, 양 엄마는 23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는 부모님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생각이, 어쩌면 내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부모님들을 일찍 여의어야만 했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혼을 해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인생이요. 저는 뭐 부모님들도 일찍 돌아가신 걸 겪었고, 또 이렇게 시어머님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되게 욕심을 부리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남 탓하고. 근데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에 힘주고 살아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당장 지금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행복이 별거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냥 이것 자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이게 너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것 자체로가 행복이 아닌가? 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산다.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또 죽음을 옆에서 이렇게 또 보고 보내드리고 이러면요, 이게 또 참, 이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지금 이 순간은 또 그거에 대해서 진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예전의 패턴대로 돌아가게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온 건 끊임없이 인간은 배워야 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각자가 가진 어떤 사명, 의미,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가, 내가 무언가를 의미를 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러고 이 세상을
가야 되는 게 어쩌면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닐까? 라는 또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궁금해하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는 그게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허무해요. 진짜로 진짜로 허무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저분이 그래도 저분한테도 꿈이란 게 있었을 거고, 아 그래도 생각했던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 세상을 등지는 게, 떠나는 게, 그게 얼마나 허무할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챕터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라는 그 챕터를 보면서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인생 그렇게 의미 없는 거에 욕심부리고 꽉 붙들고 살 필요도 없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거면 되지 않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고 싶진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그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처럼 이혼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예전에 시부모님이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예의고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저의 사례를 통해서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